밀레니얼 책방지기 뚜벅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뜻깊은 날이긴 한데요. 솔직히 올해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생각하면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자영업자 중 한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그저 힘들다고 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위주로 좀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요즘 들고요. 어쨌든 올해 한 해도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일단 무조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인장 토크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 제가 보고 읽고 들었던 많은 어떤 내용들 중에서 구독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아마 투자나 비즈니스 트렌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NFT죠. 불과 1년 전쯤엔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했었고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것들이 분명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거품도 분명히 껴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요.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탈중앙화, 비트코인, 블록체인, 웹 3.0, NFT 이런 핵심 단어들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저도 사실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이라서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르거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쓸 때 그게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잘 쓰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 메타버스도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투자하시는 데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개념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조선 왕조실록이다. 블록체인은 뭐다? 조선 왕조실록이다. 왜 뜬금없이 옛날 역사책인 조선 왕조실록이랑 최첨단 기술인 블록체인이랑 엮냐고요? 조선 왕조실록이 지금껏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전수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비결은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중앙화를 벗어나다. 중앙화를 지향하다.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아는 조선 왕조실록은 사실 단 한 가지 버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내용을 담은 복사본이 전국 방방 곳곳에 퍼져 있었던 거죠. 수도인 한양에도 있었고 충주, 전주, 성주 등 전국 방방 곳곳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멀티를 많이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 때문에 다 타버리거나 없어졌는데 딱 하나 전주에 있었던 실록만큼은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선 왕조실록을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만약에 한양에만 달랑 하나 있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나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그 수많은 사극 드라마나 영화들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고요. 자,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인 탈중앙화입니다. 즉,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서버가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정품 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죠. 블록체인을 우리말로는 분산 원장이라고 하거든요. 즉 모든 사용자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어느 누가 함부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정부나 대기업, 은행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있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이 기술이 밑바탕이 돼서 비트코인이 생겨난 겁니다. 이 비트코인 자체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생겨난 거거든요. 잘못한 건 금융권인데 걔네들은 기득권이라서
은행 망하면 나라 전체가 다 망한다는 이유로 다 커버해주고 나머지 99%는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고통받게 됐으니까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 중앙정부나 연준 같은 기득권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으니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사카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의 기본 이념입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설명은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많을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을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비트코인은 땅 그 자체입니다. 비트코인은 뭐다? 땅 그 자체다. 여러분이 만약 1980년대 강남처럼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맘 편하고 확실한 투자 방법이 뭘까요? 바로 땅을 통째로 사는 겁니다. 땅 위에 빌딩을 짓건 아파트를 짓건 그 건물 안에 어떤 가게나 회사가 들어오건 가장 맘 편하고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바로 땅 주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비트코인부터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땅 위에 지은 건물이거나 그 건물 안에 있는 스타트업 같은 존재예요. 정말 제대로 터지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어느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맨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위에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깔리면 자연스럽게 땅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 역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강남의 땅 주인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강남 건물 안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가게 사장이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으면 새롭게 뜨는 맛집에 투자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냥 누가 들어오든 땅 주인이 되면 제일 마음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면서 편리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니 뭐니 하는 게 필요한 것이냐? 여기서 NFT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요. NFT는 쉽게 말하면 디지털 등기입니다. 뭐다? NFT는 디지털 등기다.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on-Fungible Token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바로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소리바다 같은 데서 mp3 파일 다운받으면 어때요? 그 음악은 그냥 복사본으로 마구 돌아다니죠. 그럼 아무리 좋은 음악을 만들었어도 사람들한테 막 공짜로 돌아다니니까 음악을 만든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지 않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유튜브가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일정 부분 크리에이터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갑자기 유튜브 서버가 다운되거나 유튜브가 싸이월드처럼 망해서 없어지면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업로드한 콘텐츠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콘텐츠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근데 NFT는 이걸 완전히 내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내가 게임을 해서 얻은 아이템이 게임의 회사 거가 아니라 그냥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사서 등기 치면 그게 딱 내 거다 라고 증명이 되는 것처럼요. 그걸 남한테 팔아서 코인으로 환전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증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도 회사 안 나가고 집에서 유튜브나 블로그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NFT로 디지털 자산을 내 소유로 완전히 인정해 주기만 하면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세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내 컨텐츠가 그림이건 음악이건 영상이건 뭐 글이건 뭐건 간에 내 컨텐츠를 10,000원 내고 사주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하루 10명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뭐 꼭 대단한 예술가나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글을 쓰거나 리뷰를 하거나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셔도 됩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분명히 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보다 여러분 개개인의 포트폴리오와 커리어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해 말할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메타버스에 대해 이해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요, 한마디로 부캐 천국입니다. 메타버스는 뭐다? 부캐 천국이다. 제가 왜 메타버스를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하냐면요. 현실에 100% 만족하면서 사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월드스타 BTS도 현실에 100%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재용 회장이 돈은 많아도 이혼해서 와이프가 없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이재용 회장이 불쌍해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아직 나이도 젊은데 삼성 회장이라는 그 직책에다가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어디 가면 얼굴 다 알아보고 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까? 어쩌면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의 아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어떤 연애를 꿈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방탄소년단도 너무 유명하고 얼굴이 알려지니까 누구 맘 편하게 밖에서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메타버스에서만큼은 BTS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메타버스에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NFT로 돈까지 벌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자아 실현의 욕구와 경제적 욕구를 메타버스가 다 충족시켜준다는 거죠. 이걸 과연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세계는 점점 양극화돼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일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현실에서 욕구가 좌절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그냥 놔두면 언젠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메타버스에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도 게임하듯이 돈까지 벌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아직 이것들이 당장 실현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가 2000년대 무렵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톡하고 쿠팡에서 쇼핑하고 유튜브로 영상 보고 네이버로 검색하기까지는 10년이 최소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는 인터넷보다는 훨씬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당장 메타버스, NFT 이런 단어가 붙는다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야후처럼 초반에만 반짝하다 끝날지, 누가 구글처럼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초반에는 다음이 국내 포털 사이트 1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후발주자인 네이버에 밀리고 오히려 카카오에 먹혀가지고 아예 사라졌죠. 그래서 저는 골드러시 때는 삽을 팔아라 라는 투자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모두가 금을 캐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 때 그 사람들한테 삽을 파는 회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회사 중에는 GPU 그래픽 카드를 파는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이 있겠네요. 만약 지금 저한테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저는 비트코인 한 50만 원, 이더리움
한 25만 원 정도 사고 나머지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삼성전자처럼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와도 살아남을 기업들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1등이 될지는 그때 가서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아마존만 하더라도 이베이를 뛰어넘고 온라인 쇼핑 대세가 된 2015년, 2016년 정도에만 투자했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투자를 안 했을까요? 그나마 아마존 셀러로 먹고 살면서 퇴사할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해야겠네요. 자, 결론 한번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조선 왕조 실록, 비트코인은 디지털 강남 땅, NFT는 디지털 등기, 메타버스는 부캐 천국. 자, 역사는 크게 보면 점점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한 개인의 권리와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왕으로 살면서 누구 죽이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또 봐서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냥 막 후궁으로 들여도 되고,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평생 노비로 살다가 그 자식들한테도 노비 인생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가 산업시대가 되면서 왕이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투표도 사람들이 직접 뽑고요. 근데 여전히 언론이나 대기업들이 힘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솔직히 요새 TV 틀면 진짜 볼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게 낫지. 그리고 예전처럼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 연예인 같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맘대로 갑질할 수 있나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어디 커뮤니티 올리면 그 사람 인생 끝나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부자 투명 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부자 투명 인간. 그러니까 돈은 충분히 많아서 어딜 가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그냥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속편하고 행복한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굳이 오디오로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잘 준비하셔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하지만 진짜 누구나 인정한, 한번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국의 찐 부자 필독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이노님의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장 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